안녕하세요. 런던댁입니다. 네, 이제 7월입니다. 7월 오늘 3일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학기를 마무리했네요. 학기를 마무리했고,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숙제를 하나 정도 마지막에 낼 게 하나 있는데 거의 중요하지 않고요. 이미 다 해놨고 이제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되고, 기본적으로 마지막 숙제는 한 2주 전에 제출한 것 같아요. 오늘 바람이 되게 많이 불니다. 여기 여름은 일단은 30도까지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29도 정도까지 여태까지 올해는 그랬는데, 29도까지 간다 그러면 한국도 물론 되게 덥겠지만 29도까지 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여기 환경상 굉장히 덥습니다. 뭘 할 수가 없고요. 일단 밖에 나가면 그냥 제 느낌이에요. 과학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면 이렇게 때리는 느낌이에요. 햇빛이 이렇게 해서 나 얼굴을 팍 때리는 느낌. 이렇게 오고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오는 느낌이라면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 그 선글라스를 되게 많이 끼고 다니거든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꼭 끼워야 될 것 같고요.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그냥 아예 끼고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때립니다.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때리는 느낌이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지구가 동그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 중간 정도, 상대적으로 영국에 비하면 여기가 적도라면 요 정도 있다면 영국은 한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때리는 게 맞겠죠. 여기 들어오면 여기 좀 높이서 이렇게 때리는 거고. 아무튼 그런 재밌는 게 있고, 무슨 얘기를 7월 달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 한번 놀러 다니는 거를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데, 저희 아들이 여기서 학교를 다닙니다. 현지 학교, 영국 학교를 다니고요. 공립학교를 다니는데, 방학이 7월 셋째 주? 그 정도에 이제 방학이 시작해서 8월 때까지 이렇게 해서 방학이에요. 한 달, 한 1주, 2주? 이렇게 방학인데, 여기는 이제 한국은 학교, 부모님들이 어디 데리고 가고 하면 현장 학습이라 해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서류 쓰고 하면 용이하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결석이 용이하게 이렇게 한국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래요. 왜냐하면 여기는 학교별로 학교마다 이제 나라에서 그 순위보다는 이제 퀄리티를 매겨요. 그래서 이제 아웃스탠딩이 제일 좋은 거고, 그다음에 굿, 그다음에는 신경 안 써봤는데, 그다음에 이제 학교의 그런 출석률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결석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거의 매일 학교를 가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장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 아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2학년을 마치고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에서는 학교 시스템상 Year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학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체계가 다르지만 Year 4로 가서 이제 좀 한 단계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가게 돼서 이제 학교를 왔는데, 걱정은 많이 됐죠. 이제 한국에서 영어 공부나 영어 학원이나 이런 데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아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는 모든 걸 다 영어로 보여줬기 때문에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이 잘 적응했고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자잘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감수하고 여러 가지로 잘 마음을 다스리면서 보내고 있고, 한 가지는 확실히 어린애라서 그런가 영어 실력이 지금 한 3개월 됐나요? 지금 2월달, 제가 먼저 12월달에 오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분들은 이제 한국을 정리하고 2월달에 이제 영국에 오셨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3월달부터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지금까지 한 몇 개월이냐? 한 3개월, 4개월 다녔는데 말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꽤 하고요. 이제는 근데 또 걱정은 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음에는 또
이쪽에서는 이제 시험을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려면 배치고사라는 거를 시험을 봤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수가 나오는데 그게 아마 200점 만점이었나? 근데 이제 그 점수로 해서 고등학교를 지원합니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예, 고등학교를 지원하죠. 제가 중학교 때니까 김영삼 정부 때 얘기네요. 문민정부, 문민정부 때 그때 얘기예요. 중학교 때 시험을 봐서 그 점수로 고등학교를 지원을 해요. 저는 이제 3지방까지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면 물론 이제 좋은 대학교 지원하듯이 좋은 데부터 지원을 해가지고 좋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죠. 그러면 이제 커트라인이 높아지고 배치고사를 봤는데 이제 한국은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본다는 거는 이제 수능 뭐 그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는 영국 시스템이 아마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이제 영국 식민지였던데 영국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데는 아마 이 비슷한 학계 체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프라이머리 스쿨 이어 5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어 6 시작되는 그 첫날에 시험을 봅니다. 11 플러스라는 시험을 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험 점수를 가지고 있고 이어 6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 학교를 가야 되겠죠. 그 다음 학교는 크게 이제 보면은 이제 프라이빗이 있고 공립 퍼블릭이 있는데 이제 통칭해서 이제 그 전체 그 프라이머리 다음 스쿨 학교를 이제 세컨더리 스쿨 그 두 번째 학교라는 얘기죠. 세컨더리 스쿨을 진학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한 세 종류로 크게 나뉜다고 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알듯이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 해리포터 이런 것처럼 그 숙식이나 이제 기숙학교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르더라? 보딩스쿨, 그러니까 프라이빗 보딩스쿨을 가든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학비가 만만치 않겠죠. 한 몇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막 이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뭐 시험을 봐서 점수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11 플러스랑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입학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이제 돈 좀 있는 중산층?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서울에 자가집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보통 이제 중산층 정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는 보통 대부분 다 이제 그 보딩 스쿨 보냅니다. 아이들을 세컨더리 스쿨을 보딩 스쿨로 보내고, 여기도 집값이 학교에 따라서 좋은 학교 근처에 있는 집들은 좀 비싸다고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학교가 있는 대로 영국 엄마들은 이렇게 이사도 다니고 한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애 교육에서 있어서 그 11 플러스라고 하거든요. 그 이어 5 때 보는 시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들었는데 싱가포르에서도 똑같은 시스템이잖아요. 거기서도 웬만하면 엄마들이 그 경력 단절이 없대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그 정도가 아니고 거의 웬만하면 다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경력 단절이 있는 그런 때가 휴직을 하고서라도 이어 4 때 애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러고서 이제 애를 공부시키고 시험 점수해서 애 좋은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집값을 이렇게 왔다 갔다 좌지우지하고 엄마 경력을 이렇게 할 정도로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쪽에는 이제 세컨더리 스쿨 퍼블릭 쪽에는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제 그라마 스쿨이랑 그냥 나머지 하나는 그냥 세컨더리 스쿨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름은 그냥 세컨더리 스쿨이고요. 다른 하나는 뭐 그라마 스쿨인데 이제 공립에서 관리하는 질 좋은 학교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분은 뭐 얘기하기를 이거를 뭐 보딩 스쿨이랑 그랜마 스쿨 다 합쳐서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자사고 특목고 뭐 이렇게 좋은 학교죠. 좋은 학교. 뭐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애들을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공부를 시키는 그런 학교고요. 다른 이제 나머지 세컨더리 스쿨, 공립 쪽에 있는 세컨더리 스쿨 이 두 개 아니고 다른 그 남아 있는 그쪽은 주로 이제 애들이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하면 이제 끝이에요. 의무교육은 끝나기 때문에 그 세컨더리 스쿨도 한 7학년까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토탈에서 몇 살에 졸업을 하느냐? 그러면 한 18, 뭐 만으로 18.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대학을 안 갈 거면 이제 사회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뭐 교육 끝나고 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빨리 1년이라도 빨리 대학에 진학을 해가지고 빨리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기준으로 빨리 군대 갔다 와서 좀 다니다가 1년이라도 좀 끝내놓고 군대 갔다가 얼른 갔다가 또 복학해서 지금은 또 군대가 좀 1년 뭐 몇 개월이라고 하는데 저 때는 뭐 2년 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나머지 마치고 빨리 졸업해서 빨리 취직해가지고 뭐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 낳고 그래야 이제 남는 시간이 거의 없었잖아요. 한 해라도 낭비를 하면 곤란해지는, 남들의 뒤처지는 뭐 이런 건데 여기는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세컨더리도 많이 가고, 그러면 굳이 대학 진학률이 한 40%? 40몇 프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60%는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거죠. 영국 한국이나 이렇게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 1년, 2년? 어차피 어린데. 실제로 제가 만났던 영국 분도 완벽한 영국 남자였는데 그분도 이제 대학교 때였나? 아무튼 뭐 1, 2년 한국에 그냥 갔대요. 그냥 가가지고 경험을 하는 거죠. 뭐 영어도 통하겠다. 한국에서 뭐 그냥 일도 하고 그런 경험을 쌓으러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가 일찍 끝나고. 근데 반면에 이제 뭐 문제가 생기겠죠. 뭐 학교에서 관리가 안 되는 애들은 뭐 졸업하면 또 문제도 일으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그 학교 시스템 체계가 있고요. 제가 뭐 MBA나 경영대학원을 진학을 하려면 어떤 시스템이 있고 어떤 시험을 봐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본의 아니게 이제 영국 시스템, 학계 체계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영대학원을 가려면 어떤 시험을 봐야 되고 어떤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좀 재밌게 제 경험에 빗대어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런던 대학이었습니다.